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토미전업투자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벌써 시작이 되었네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런 패닉바이, 패닉셀 심리들이 쉽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개인들을 터는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 재료도 많고 차트상으로도 상황상 개미들이 쉽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는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이 3월을 어떻게 우리가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좀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고요. 청산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청산 관련된 자료들도 살펴보고, 또 일단은 3월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관련해서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들 개별적인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GBTC, 그레이스케일 신탁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관들이 최근 계속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발행하는 이 GBTC라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이 GBTC라는 비트코인 상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 대형 투자업체인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GBTC가 발행한 전체 비트코인의 양은 약 전체 비트코인 시총의 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GBTC가 할인율이 30%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뜻은 이 프리미엄 아직까지 이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적 진입이 없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GBTC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일 것 같고요. 30% 할인율이라는 건 아직까지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좀 더 기관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 차트는 청산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요즘 비트코인 정말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청산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은 이제 선물 마진 시장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산 맵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히스토그램 바 보이시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롱 물량이 청산되는, 그래서 이 가격이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도달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롱 물량이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 닿는 순간 숏 물량이 청산이 되겠죠. 숏 물량이 청산이 된다는 거는 롱 물량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좀 닿는 방향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들은 43,000불, 그리고 44,000불이고요. 또한 30,000불에서 33,00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점선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 빨간색이 숏 포지션, 초록색이 롱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롱 포지션에 닿아서 숏이 청산이 됐을 때 롱에 더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쪽으로 확 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급격한 이 무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매물대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매물대가 뚫리면 우리는 그 뚫린 방향으로 더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청산맵에서도 이러한 큰 매물대들이 가격이 도달을 해주면은 그 가격이 청산이 되고 해소가 되므로 그 방향으로 더 어떻게 보면 시장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사진에서는 43,000 부근이 중요한 라인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 아무래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마진 시장, 선물 거래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까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웬만하면 현물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선물 관련 지표를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선물 시장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제가 이걸 봤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선물 트레이딩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선물이라든지 이런 마진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배율을 유지를 하시고 손절 익절가를 잘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정말 꼭 이 저배율과 또 손절가를 잘 지켜주시는 게 꼭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3월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FOMC 회의를 볼 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큰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2월과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 어떤 이 차트상의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런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리고 최근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FOMC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양적 긴축 등 여러 통화 정책이 이번 올해 펼쳐질 전망이라고 해서 이런 FOMC에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FOMC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리액을 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FOMC 회의가 있을 때는 신규 진입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차트상으로도 많이 안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부터 물려 있으시던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매매를 하다 보니 그런 중요한 지표 발표 시간에 진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1월 26일이죠. 그때 FOMC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뭐 그렇게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선 보이죠? 이때가 딱 FOMC 회의가 시작됐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 27일 새벽 4시인데요. 이때 보시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장을 이어갔는데 이 흔든 폭이 약 4.3%나 됩니다. 5분 안에 약 4%, 5%가량의 변동폭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고 좀 리스크한 시장이죠. 자, 보시면 차트 관점에서는 이런 빨간색 단기 하락 채널이라든지 이런 검은색 상승 채널 등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위에 한번 휙 올려주고 휩소라든지 불트랩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세력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러한 채널들을 만들어주면서 중간에 한번 휩소로 빼주고 다시 이 채널을 이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찰찰 털리죠. 이런 무빙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5분봉, 15분봉을 보고 계신 분들은 1시간봉, 4시간봉 이렇게 크게 보고 손절 익절을 보다 더 넓게 잡으시면 이러한 흔들린 이런 변동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 FOMC는 12월 15일 날 있었던 FOMC입니다. 이때도 새벽 4시에 발표가 있었죠. 이때는 조금 1월 달과 다르게 나오기 전에 한번 이 채널을 사방 이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널 재진입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요즘 이런 중요한 발표라든지 지수 발표가 있을 때 이런 채널을 이어주다가 혹은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한번 빠지고 이탈을 하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빈도가 높아졌다는 걸 잘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달간의 이 FOMC 회의 당일의 이 움직임을 본다면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5분 동안 4.3%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건 좀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더 빼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이 FOMC 발표가 있을 때 크게 흔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흔든 지점이 나중에 큰 중요한 매물대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흔들었던 구간을 연장을 해보면은 계속 이후에 저항을 계속 일으켜주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다음 12월에 진행되었던 이 FOMC에서도 이 FOMC 발표가 나왔을 때 이때 흔들어줬던 이 매물대를 또 연장을 해보니 여기서 추가적인 저항이 출현하고 돌파를 하니까 또 이 위로 올라가지고 이런 추후에
중요 매물대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인걸핑 캔들들, 장악형 캔들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 박스권 채널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작은 그림에서는 또 여기 위아래로 크게 또 방향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예전에 앞서 강조를 드렸던 이 파란색 하락 채널 상방을 돌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이후 좀 더 단기적인 채널인 이 검정색 상승 채널 하방 이탈이 나왔죠. 하방 이탈이 나오고 약 6%가량이 되는 하락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지금 채널이 하방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한 진입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밑에서 보고 있는 좋은 매수 자리는 36,0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하락 추세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이 파란색 이 채널 상단이 다시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 상단 보시고 저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FOMC 회의 당일에 직접적인 신규 진입을 하진 않겠지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무빙을 보여줬던 기준점이 추후 또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또 비트코인 차트 상황 분석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리플이 또 한 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리플도 한번 차트 분석해 볼까요? 네,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리플을 들고 왔었죠. 그때 이 파란색 상승 채널 아직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 하방 이탈을 하면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 이탈이 나오고 지금 계속 변동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박스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바닥인 870원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매수 구간은 840원에서 855원 그리고 810원에서 825원 보고 있습니다. 자, 810원에서 825원 여기가 뚫린다. 그 뜻은 이 밑에 있는 하락 추세선이 또 뚫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꼭 밑에 또 손절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폴카닷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앵커님이 우크라이나 그 기부 이슈 말씀드릴 때 또 폴카닷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부를 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폴카닷도 오늘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네, 폴카닷이 일봉이고요. 폴카닷은 제가 오랜만에 들고 오는 거라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시면 이 하락 채널 보이시죠? 이 파란색 하락 채널 상방 돌파를 어느 정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할 때 혹은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지지 구간 14,400원에서 15,800원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위에 익절 해볼 만한 구간은 29,000원에서 31,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해본 세 가지 코인들 모두 지금 당장에 좀 적극적인 매수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 지지 라인 부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차트 분석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웨이브 같은 경우에 정말 저번 주와 저저번 주까지도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업비트를 보니까 웨이브가 또 높은 거래대금으로 위에 상위 리스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이브도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당 차트는 웨이브 4시간 봉이고요. 웨이브가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게 여기에 보이는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주고 지금 상승폭이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위에서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다시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좀 더 판별하기 쉬운, 구분하기 쉬운 그런 매물대들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 매수 구간은 여기 18,000원 그리고 15,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 매물대 그리고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들이 겹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는 또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를 또 올라온다면 여기서 저항을 또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더 더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돌파되는 거 보시고 난 이후에 투자를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잘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이유도 방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실 때 항상 4시간 봉부터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는데 4시간 봉이 딱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브리핑 드리기에 딱 좋은 간격이라 생각이 드리고 그 이하로 가면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단타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요즘 코인 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봉을 보시고 더 익절, 손절 범위를 더 길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런 단기적인 무빙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또 가까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또 엄청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공포감도 조성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고 멘탈 관리, 내동나사를 잘 관리를 하시려면은 조금 큰 그림에서 어떻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특히 요즘 장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웨이브 같은 차트만 방금 보더라도 정말 며칠 사이에 급등을 보이고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멀리서 보니까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오늘 살펴본 차트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